예, 간헐적 단식 이거 뭐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워두는 시간이 필요하다. 뭐 그 이유는 암의 본질과 잘 맞죠. 아까 암을 생활 습관병 크게 얘기했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저산소, 저체온, 노폐물 정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생물학적으로는. 그래가지고 저산소, 저체온, 노폐물 정체 좀 그것도 막연한데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60조 세포를 가지고 서로 긴밀하게 네트워킹한 다세포 생명체인데 저산소, 저체온, 노폐물 정체 때문에 세포와 세포 사이의 노폐물 때문에 고립돼서 옆에 세포하고 소통할 수 없을 때 그거를 단세포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변한 세포를 암세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세포 생명체와 단세포 생명체의 차이가 정상세포가 하는 행동과 암세포가 하는 행동의 차이로 딱 분류가 되면 매우 선명하게 보여요. 단세포 생명체는 숫자를 빨리 늘립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금세 막 확 늘리잖아요. 세균 금방. 근데 다세포 생명체가 주로 이렇게 우리 고동안 생명체들이죠. 한 달 사이에 새끼를 막 100만 마리 낳고 이러지는 못하죠. 근데 바이러스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암이 보통 일반 세포의 세포 주기 이렇게 숫자 늘리는 거하고 달리 막 이렇게 늘어가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각 세포 사이에 노폐물이 끼어서 그렇습니다. 노폐물이 끼는 것은 노폐물이 되는 음식 재료가 들어와서도 그렇게도 되고요. 긴장과 스트레스도 마치 밖에서 물질로 들어온 것처럼 마지막 말초혈관들을 이렇게 수축시켜서 거기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게 만들어요.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활발하게 에너지 공급이 안 되고 노폐물이 잘 안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산소 공급, 그건 다시 말하면 혈액이 순환이 잘 된다. 똑같아요. 혈액 속에 산소를 운반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 그게 다 이렇게 하나로 엮여져서 그래서 간헐적 단식으로 가볼게요. 노폐물을 어떻게든지 정화해야 되잖아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어쨌든 절대적 기준에서 임계점을 넘을 만큼 세포, 사포 사이에 노폐물이 많다예요. 그걸 빚이라고 할게요. 빚을 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뜰히 이렇게 돈을 벌어서 조금 쓰고 남은 돈을 어떻게든지 원리금을 갚아 나가서 계속 이자 풀고 이러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우리 치유 과정이 똑같아요. 그러려면 먹으면서 계속 노폐물이 많이 남기는 방식이 아니어야겠죠. 그래서 음식을 소화 흡수력이 아주 좋은 방식으로 오래 씹고 잘 발효된 음식 먹고 찌꺼기가 별로 안 남기게 거의 완전 연소에 가깝게 이렇게 먹어야 좋다는 것이고요. 음식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게 그렇게 소화 흡수율을 높이게 먹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중간중간에 음식 사이에 먹는 것이 이걸 되게 방해해요. 다시 노폐물이 막 쌓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짠맛 나면 원리금을 줄여야 될 판에 이 빚이 더 늘어나게 한다고요. 건강할 때는 이 폐해가 별로 안 느껴지시는데 이제 암이라는 곳에 와 있으면 이것이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식은 절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이 정도를 조금 확장하면 간식을 하지 않으면 좋은 이유는 노폐물을 더 이상 안 만드는 것도 있고요. 공복인 상태일 때 우리 몸에 소화효소 말고 대사효소가 그 노폐물을 막 정화해요. 식당에 손님 없을 때 이제 막 식당 청소하듯이. 근데 또 손님 오면은 그 밥 해주느라고 청소할 시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빈 시간을 좀 많이 두는 게 좋다. 그리고 실제로 검증해 봤더니 그렇더라. 암 치료에도 효과가 분명히 있더라. 이게 지금 간헐적 단식의 원리이고요. 동의보감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저녁을 거지처럼 먹는 게 좋다. 저녁을 안 먹을 수만 있다면 아니면 매우 적게 먹고 해가 진 이유는 뭐든지 입에 아무것도 들이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건강법의 핵심으로. 저는 이제 한의사이기여서도 이 동의보감 말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만 제가 한의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이 동양의 관점은 눈에 보이는 것 위에를 보는 이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도인들이 만든 학문 같아요. 이게 생명의 본질까지 가서 그것이 뭐라고 이렇게 뭐라 표현하지 않아도 그게 생명의 원리에 맞다는 거죠. 그게 제일 좋은데 아까 저도 주만이암 요긴과 동의하는 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녁에 회식과 모임과 이런 게 있는데 매번 저는 안 먹을래요 하기가. 그래서 아침은 자유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 조식 폐지 또는 조식을 안 먹는 거를 권유합니다. 저도 한 30년 됐어요. 조식 안 먹은 지가. 그럼 사람들이 또 아침 안 먹으면 여기 뇌가 잘 안 돌아가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일리가 있긴 하나 이게 적응하다 보니까 제가 30년 해보니까 뭐 뇌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던 것 같고요. 심지어는 아침에 막 축구도 한 2게임씩 뛰어도 아무 이상 없더라고요. 이것도 약간의 이제 선입관적으로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육체 운동하면 힘들 거야 라는 고정관념이 내 몸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아무 이상 없던데요. 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뭐 매일 해도 좋고 또는 주말만이라도 해보시고 그런 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제가 이걸 권유하는 이유는 암세포하고 일반 건강한 세포가 이 동화작용, 이화작용을 하는 방식,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이 차이가 있잖아요. 암세포는 산소 없이도 영양분만 갖고 에너지를 만드는 ATP 2개 정도를 만들고 건강한 세포는 호흡, 산소하고 영양분을 합쳐가지고 36이라는 ATP를 만들잖아요. 대신 암세포는 좀 빨리 만드는 장점이 있지만 아까 빨리 하듯이 자 여기서 보시면 산소 역할이 크죠. 호흡의 역할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흡하고 영양분 그걸 동양에서는 천기하고 지미라고 그래요. 호흡을 하늘의 기운이라고 그러고 땅의 맛을 영양분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개가 합쳐서 이제 제일 효율적인 에너지를 만드는데 듀엣으로 활동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 할 수 없이 솔로로 독립한 게 암세포예요. 산소 없이도 영양분을 이렇게 뭘 좀 만들 수 없을까 해갖고 찾아보니까 있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산소만 솔로로 독립할 수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물도 안 먹고 오로지 호흡만으로 사는 사람. 우리가 채식만 하는 사람을 채식가라고 하듯이 그런 사람은 호흡식가라고 그래요. 지구상에 한 100명 넘게 있다고 해요. 태어날 때부터 초능력을 받고 태어난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 아 그런 게 있다더라. 그래? 그럼 나도 해볼게. 이렇게 하면 다 된대요. 여러분도 다 되고 저도 되고. 근데 그 마음을 안 먹어서 안 할 것일 뿐이죠. 근데 그 말을 제가 하는 이유는 암은 이쪽 딱 중간에서 이쪽으로 기운 거잖아요. 자꾸 영양분만 갖고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호흡으로 에너지를 낸다는 것을 꼭 체험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암 한후 제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 다음 제일 먼저 단식 훈련을 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먹고도 사는구나. 그리고 저도 예년 21일간 단식을 예전에 막 7년 정도 해본 적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보면 한 3, 4일 동안 좀 막 힘이 빠지고 어지러운 것 같고 그러지만 4일, 5일 지나면 머리가 맑아지고요. 또 좀 뭔가 기운이 없어질 때 호흡 수련을 우리가 배꼽 아래로 이렇게 잘 하잖아요. 그럼 꼭 밥을 먹은 거 이상으로 에너지가 충전되고 피곤이 풀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호흡 식사하자 이렇게 표현해요. 호흡 식사하자. 이 말은 호흡으로도 에너지를 낸다. 또 우리가 평온한 마음으로도 에너지를 낸다. 고요함에 머무르는 것으로 에너지를 낸다. 이 관점이 꼭 들어가야지 치유가 온전해진다 이거예요. 뭘 먹어야만 된다면 자꾸 저 먹는 게 이 먹거리가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 할 수 없이 끌려서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과식하고 그러면 노폐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요 관점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헐적 단식이 그것에 징검다리가 될 것 같아서
강력히 추천합니다. 예.